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2페이지 제4절 정격국을 보겠습니다. 이제 용신의 성패를 보고 그것을 기초로 격국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격국이 용신이 쓰임을 얻어서 격국을 정하고 격국이 상신을 구비해서 성격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비된 격국이지만 우리가 보통 격국의 성격 요소를 구비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은 팔자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격국의 틀을 갖추기만 해도 보통 사람들 팔자치고는 나쁜 팔자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그 고관무보라고 하는 정관격을 보셨죠? 얘기했죠. 고관무보. 정관격에 인성, 재성이 상수하는 것이 정관격을 완벽하게 성격하는 그런 요소인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예요. 인성이나 재성이 정관격에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관격에 재성이나 인성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사주 유형만 돼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주다. 관으로 따지면 하급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격국의 틀만 갖추고 있어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주, 이렇게 보시면 일단 됩니다. 정관용신으로 성격과 패격을 정하는 경우,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요약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관격은 아시다시피 순용이죠. 그래서 생을 해주거나 호의를 해주는데, 생은 뒤에서 제가 생해주는 거고, 호의는 앞에서 인이 식상으로부터 호의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관이 제인을 만나고 관이 형충파해가 없는 경우, 정관은 제인이 상보함이 마땅하고 제인이 서로 장애가 아니며 제관인 신 모두 근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성격하는 것. 패격, 상관의 극, 형충파해를 만나는 것, 관사론잡, 관성이 합을 만나는 경우, 제인이 서로 장애인 경우입니다. 패격의 원인이 되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여기 지금 상관 극관, 상관 견관, 그다음에 관사론잡. 관이 많으면 살로 논한다. 식신이 합하는 것, 겁재가 와서 복을 나누는 것. 겁재와 관성을 합하죠. 간목일간에 경금은 살이긴 하지만 음일간 그렇고요. 을목일간에 경금이 관인데 간목 겁재가 와서 을이 비견이 와서 합하죠. 비겁이 관성을 합하는 경우입니다. 관성을 합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견이 합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을일간에 경금이 관인데 을이 와서 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식신이 합하는 경우, 식신,
비견이 합하거나 식신이 합하거나, 뭐 간목일간의 병화가 식신인데 신금이 정관이죠. 이런 것들을 겁재가 와서, 비겁이 와서 복을 나누는 경우라고 설명한 겁니다. 충형파해. 인성이 무거워서 관성의 길을 사람이 심한 경우, 재인이 서로 장애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태격이다. 이런 태격의 요소를 나중에 구응하면 다시 성격국이 되는 거죠. 칠살용신으로 성격 태격을 정하는 경우. 칠살은 여경이죠. 여경은 재나 화나 뭐 합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신강하고 칠살이 재를 만난 경우, 칠살은 이리가 귀하지만 많아도 무방하다. 파격을 논하지 않는다. 칠살은 반드시 식상이 와서 급제해야 하는데, 특히 인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식상이 와서 제를 해야죠. 인성이 있으면 화도 가능합니다. 식신에게 급제들을 가장 좋아하고, 흉신이기 때문에 흉신은 일단 급제로 누르는 것이 좋다. 겁제에 합주되는 것도 좋고, 합사라면 귀하다. 형충파일을 만나도 용신이 손상됐다고 파격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폐격이 되는 경우, 실살이 재를 만나고 재함이 없는 경우, 식신이 재야 되는데 재를 만나서 도리어 생조를 얻는 경우죠. 식신이 재하고 있는데 재성이 있으면 파격인데, 재를 합하면 다시 식신이 칠살을 재하는 것으로 성격될 수 있습니다. 칠살이 무재화인 경우 구응에는 3종의 방법이 있다. 인으로 화살, 식상으로 재살, 겁으로 합살, 양인으로 적살, 이런 것들이 성격 가능하게 하는 구조죠. 재화가 양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상과 인성이 있는 경우, 이런 거죠. 사례 입장에서는 극설교가죠. 그 중에서 재화화는 서로 양립하는 건 좋지 않으며, 양립하면 서로 장애이고, 장애이면 칠살이 무지하게 되고 몸을 공격에 파괴했다. 그렇죠. 식상이 힘들게 제하고 있는데, 인성이 식상을 제거하는 거죠. 이것은 식상 입장에서는 재고, 이것은 화죠. 칠살격에서 재와 화가 같이 있는 것은 파격이다. 관살 혼잡이면 격을 청하게 하는 글자가 있는 것, 혹은 살을 포기하거나 혹은 관을 포기하여 관살이 섞이게 하지 않아야 귀하다. 그래야 성격이다. 관살 혼잡은 가장 좋은 것은 신강해야 된다. 비록 혼잡이어도 큰 해는 없지만, 다만 신약하면 관살이 섞이면 좋은 놈이라고 하지 못한다. 살격에 관이 섞이는 것은 이것은 관격에 살이 섞이는 것보다는 무방하다. 재용신로 성격 파격을 정하는 경우, 순형이죠. 성격, 제왕생관, 제가 식의 생을 만나는데 신강하고 비견을 주되, 제격의 인성이 투출하는데 유치당 서로 상극하지 않아. 이게 똑같은 말이죠. 재성이 당정하고 영국에 관살이 없거나 있어도 관살격을 구성하지 않을 것. 독재는 겁탈되면 안 되며, 재가 많으면 이때는 무방하다. 식상인성이 서로
제 용신을 돕는 경우 또 서로 장애가 안 돼야 되겠죠. 신강하면 인이 탈식하는 것을 보지 않아야 하고 신약하면 제가 인을 파괴하는 걸 보지 않아야 한다. 태격. 제격이 관살을 보면 살격으로 돌아간다. 즉 제격은 패격이 되는 거죠. 제가 가볍고 비겁이 무겁고 제의 칠살이 투출한 경우 파격이죠. 제격의 비겁을 보는 것, 제격의 식을 보고 또 인을 보는 것. 식신이 상신인데 파괴되는 거죠. 인성용신으로 성격, 패격을 정하는 경우. 이것도 순용이죠. 인이 가벼운데, 용신, 격이죠. 격이 가벼운데, 이것은 상신이죠. 상신. 신인이 양왕한데 식상설숙은 토수죠. 토수. 인이 많은데 재가 투한 경우, 인이 많으면 효신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로서 덜어내주는 거죠. 이것은 역용처럼 쓰는 거죠. 즉 인성탕령 독 하나의 재는 재 파괴를 입지 않을 것, 관사의 상보가 있을 것, 인왕하고 신강하여 식상 토수가 있고 효인 탈식이 없을 것, 인성이 태다하고 재성이 있어 극인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성격이죠. 파격은 인성이 당령하는데 인성 하나가 있고 그것이 재 파괴를 입으면 파격이죠. 관살에 상보가 없는 것. 인성이 왕하고 신강한데 식상 토수가 있는데 효인이 탈식하는 경우, 인성이 태다한데 재성이 덜어내줌이 없는 경우, 인이 가벼운데 재를 만나거나 신강에 인이 무거운데 투살하는 경우, 살이 투하면 도리어 인성을 보호하죠. 그리고 다시 그것은 몸을 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왕 무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신용신으로 성격, 패격을 정하는 경우. 순용이죠. 그래서 재, 그 다음에 대살하는데 식신의 본연의 역할 중에 하나죠. 재가 없을 것. 분산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식신을 버리고 살을 따르는데 이때는 인성이 필요한 거죠. 식신당령 혹은 식신이 월에 투할 것, 식신은 오로지 하나만 허용하고 많으면 상관은 논한다. 명국에 효신이 없을 것, 비록 있어도 제약이 있을 것, 일주가 근기가 있고 강근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식신 생재격은 비교비 직접 극제하는 것은 불가. 식신 제살격은 재화가 양립하여 서로 장애되는 것은 불가. 식신 제살격 외에는 관살 혼잡은 불가한데 정하게 제거하는 글자가 있으면 예외이다. 있으면 구응이 있어서 성격이 가능하다 이거죠. 패격, 식신이 많이 보이고 식신이 약한데 인성을 보는 것, 일주가 신약한 것, 식신이 재를 생하는데 비겁을 보는 경우, 식이 살을 제하는데 인성을 보는 경우, 재성이 방해하는 경우, 식이 관살을 보는 경우, 상관 견관, 식신이 효신을 만나거나 식신 생자하는데 살이 투한 경우, 이것은 제살, 제살이 생재를 방해하는 것.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식신은 재를 생하거나 살을 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작용을 하는데 그 목표를
시각을 분산시키는 효과. 재를 생하려고 하는데 다시 살이 있습니다. 그럼 식신은 살도 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식신은 그 역량이 나뉘어 가지고 두 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파격입니다. 상관용신으로 성격 패격을 정하는 경우. 상관은 역용이죠. 상관 생재, 재로 앞에 것으로 화하고 두 번 역으로 가서 인으로 취하는 거죠. 상관 패인. 상관이 왕하고 일주가 약한데 살인이 투출할 것. 그러면 살인격처럼 되는 거죠. 상관 대살인데 재성이 없을까? 식신하고 똑같습니다. 이 경우는 상관을 포기하고 살인로 따라서 가는 거. 식신에서 식신을 포기하고 살인로 가는 거하고 유사한 그런 구조로 보는 겁니다. 상관과 칠살은 모두 흉신이므로 미리 재 혹은 화가 필요하다. 인으로 상관을 지하면 상관 폐인이 이루어지고 귀가 지극하며 재로서 상관을 화하면 재하고 화하면 격은 상관 생재가 이루어지고 부하고 귀하다. 상관 견관이면 관성을 완전히 없애야 마땅하며 상관 상진이죠. 중요한 지위의 권한이 높다. 혹은 상관과 관성이 양정하면 격은 상관 희관 혹은 상관 가살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재주가 기회가 비범하고 귀는 무지개 뛰어나다. 상관 이건 조를 경험한 거죠. 조. 금수상관 희 견관 이런 거죠. 상관 가살. 살격의 상관으로 가살하는 경우. 상관이 대살하는 경우. 대살과 가살은 작용 결과는 똑같습니다만은 주체가 다르죠. 상관 대살은 상관격의 살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상관의 작동으로 살이 제압되는 거고요. 상관 가살은 칠살격에서 상관을 써서 관을 통제하는 겁니다. 결과는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상관과 칠살 이 두 가지 십신의 좋은 부분을 다 얻는 거죠. 패격, 금수견관이 아닌 경우로서 상관이 생재하는데 대살하거나 상관 폐인하여 인성이 상관을 취하는데 관이 가볍고 신앙한 경우. 상관 폐인에서 인성이 상관을 취하는데 관이 가볍고 신앙한 경우죠. 인성이 무력해지고 여기서 인성을 상관 폐인에서는 인성을 보충해야 되죠. 인성이 무력해지고 상관이 왕해지는 결과가 되므로 패격이다. 신앙하니까요. 상관이 재화가 없는데 인이 흉신을 재하는 걸 보지 못한 경우, 상관의 역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가 인왕을 보지 못하는 경우, 관살의 대항함을 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이 상관이 기관하는데 도리어 관이 왕한 경우, 이것도 패격이죠. 상관 희관, 금수상관하여 평형을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파격이다. 인성이 없어야 되는, 상관과 관성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성이 없어야 되겠죠.
상관과 칠살이 서로 대립하면 상관 가살격이다. 이런 격은 상관과 관살이 평형. 식상이 중하고 관살이 경하거나 식상이 경하고 관살이 중한 경우 모두 격이 낮다. 관살이 가벼우면 재성이 생관이 마땅하고, 식상이 가벼우면 비겁의 생이 마땅하며, 평행하면 귀가 드러나고, 실형이 엄중하면 파격으로 변한다. 우리가 식상으로 관살을 재할 때 일단 1번은 두 개 다 내 몸에 힘을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강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식상과 관살이 역량이 비슷해야 됩니다. 대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식상, 관살에 좋은 점을 다 얻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상이 약하면 식상을 돕고 비겁으로, 관살이 약하면 재성으로 관살을 돕고, 이때 식상이 관살을 제하는데 재성을 온다고 해서 파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격국론은 필요한 글자들이 있는가, 그런 글자들이 역량이 어떤가, 역량, 유력, 무력이고요. 유적, 무정은 필요한 글자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성격 요건도 정하고 또 격의 레벨도 정하는 거죠. 격이 낮다. 실형이 엄중하면 파격이다. 그러니까 글자들이 갖추고 있으면 파격이라고 하지는 가능하기 어렵고, 천천히 뜯어봐서 한쪽으로 역량이 지나치게 기울면 파격이다라고 보자는 거죠. 상관, 희관격은 재성을 기뻐하는 자는 많은 경우 귀하고. 왜 재성을 기뻐하는데 귀할까요? 재는 여기서는 관을 보호하는 거죠. 식상을 기뻐하는 자는 부하다. 식상은 재성을 보호하는 거죠. 실형이 심각한 자는 불구이다. 지금 격국론은 또 뒤에서 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이런 식으로 얼른 우리 기억망에 걸리도록 하는 겁니다. 양인용신으로 성격 폐격을 정하는 경우, 양인 역용이죠. 성격은 관살이 있어야 되죠. 관살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관살격처럼 보는 거죠. 살을 용하는데 식으로 살을 제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관살격처럼 보는데 살을 용할 때는 인성으로 화살하는 것은 가능한데, 물론 양인격에 살을 용하는데 양인이 살을 도와야 될 경우가 있을까요? 양인격에 비겁이 중중하면 살을 제가 도와야 되겠죠. 근데 식상으로서 살을 제하는 건 안 되고,
살이 지나치게 망하면 인성을 써서 그걸 화살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격은 관살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걸록, 월급, 용신로 성격, 패격을 정하는 것. 이것도 역용이죠, 일종의. 성격이 되는 경우는 관이 투하고 제일 만난 경우. 관격처럼 보는 거죠. 재성이 투하면 식상을 만나는 경우. 제격으로 보는 거죠. 제격 유사한 것으로. 살이 투하고 식신의 제복을 만나는 경우. 살격에 준한다. 여기서는 살을 다시 재해야 된다. 살을 쓰고 여기서는 살을 다시 재하는 거죠. 여기서는 살을 계속 쓰는 거고 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인격에서는. 양인이나 걸록이나 인성을 쓰는 경우, 인성, 관사를 쓰는 경우는 다 인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인성을 쓰는 경우, 살을 쓰는데, 하나는 식상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는 식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죠. 이때 인성은 쓸 수는 있지만 둘 다 반기진 않는다. 왜? 당연하죠. 일단 양인격이나 걸록 월급은 신강하겠죠. 기본적으로 큰 어떤 구조상 문제가 없으면 신강한데 인성이 와서 다시 신을 돕는 것은 그닥 바람직한 건 아니죠. 도리어 신왕무의가 되기 쉽죠. 이상 논의의 핵심은 용신을 취하여 정한 후에 용신이 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즉 용신의 성과 패를 판단해야 비로소 격을 정할 수 있다. 용신이 쓰임을 얻는지 여부죠. 그것이 성패입니다. 용신의 쓰임을 얻은 다음에 격을 정하는 거죠. 또한 용신 자신의 성격과 패격 조건이 있는데 용신의 태왕, 태다, 혼잡, 무력하고 대기, 기신을 보는 것, 또 신강약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성격 조건이죠. 이것들은 상신의 구비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의 성격 조건입니다. 이것들이 갖추지 못하면 상신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패가 되는 거죠. 비록 용신이 종류마다 패격이라고 해도 상신의 재화나 공이 있으면 모두 다시 성격되는 겁니다. 용신 자신의 성격 요건은 입격국점, 격국을 세우는 점. 이것은 9권인가요? 태극 격국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격국을 세우는 점의 문제와 유사하다. 즉 거기서 말하는 것은 격국을 세우는 점은 태왕하거나 태다하거나 혼잡하거나 무력하거나 꺼리는 것을 휴대한 경우는 성격의 세 개의 관문인데 이걸 첫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호유관, 1관이 호유관, 2관이 진가, 이게 육은 무근입니다. 육은 무근. 이게 유력 무력이죠. 3관이 청순관이죠. 혼잡을 제거하는 것. 이 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1, 2, 3관. 그래서 이 격국점 자체에 충족해야 될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성격의 관문을 따지는 거죠. 여기서 그것과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신의 상신을 배합하여 격을 이루는 경우 이제 이걸 좀 세분해서 보면요. 격국을 이루는 것은 용신이 용신은 격이죠. 용신은 격. 전제하에서 용신은 원령의 상태로서 다시 정하는 거죠.
다시 상신 배합에 주의하여 오로지 상신이 형충회합을 당하지 않아야 이로써 격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국이라고 그랬죠. 국. 이건 격이고요. 용신은 격과 국이 이루어지는 걸 같이 보려면 상신도 봐야 된다. 그런데 상신이 깨지거나 충하거나 합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상신은 격국을 이루는 중요한 글자죠. 격국이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격이 있어야 되고 국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국이 상신, 이것은 원령용신, 격은 원령용신, 국은 상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격국을 이루는 것은 원령용신과 상신이 있어야 되겠죠. 상신은 충파가 불가한데 만약 충파가 있으면 국이 있어야 되고 국은 후에 다시 격국이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입격국점을 따지는 이거 진종파 이런 건데요. 사령한 진신, 그러니까 격은 천의 하늘의 주기, 그러니까 월에서 사령한 주기, 이게 투강해야 격이 밑에. 국은 땅의 주기인데 월에서 사령한 주기로서 투관하는 것 외에 투관한 것 중에서 가장 왕한 글자. 그래서 사령 주기가 투관하고 그것이 일단 격의 후보인데 성격되면 귀하고 부하다. 부기를 다 이룰 수 있다. 그 외에 사형주기 투관하는 것 외에 투관하는 것 중에서 왕한 글자로 격을 이루면 그것은 국인데 그럴 때는 일단 부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8격의 상신을 배합하면 32개의 소격국으로 구분된다. 앞이 용신, 뒤에가 상신이죠. 정관격, 원령 정관이 격국을 이루는 하부 격국이죠. 그래서 정관 폐인격 하면 정관 용신의 상관, 인성 상신, 용관 희재격, 정관 용신의 상신 재성, 기관 취식격, 관을 버리고 식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관을 버리는데 정관격에서 관을 버리고 식신을 쫓아가는 거죠. 이게 상신이죠. 이것 기관 존재격. 이외에도 무슨 거살 유관격 그런 것들은 어떤 격국의 명칭이라기보다는 팔자 구조에서 상신 성격의 역할, 성격을 하게 만드는 성격의 역할, 상신의 어떤 구조죠. 여기서 관성을 버렸을 경우에 식신으로 따라갔을 경우에 식신을 섞여가는 요소, 그러니까 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다시 상신의 구조를 보는 거죠. 칠살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용신의 인성상신, 살용신의 재상신, 살용신의 식상신, 살용신의 겁상신 이렇게.
제왕생관격과 관봉재생은 다르죠. 제왕생관격은 재성이 용신이고요. 관성이 상신이고, 관봉재생은 아까 이게 관이 용신이고 재성이 상신입니다. 인성격의 희식격, 인성용신의 식신이 상신인 경우 토수격이에요. 식신 토수격. 여기 록겁격국에서 식상을 만나 기뻐하는 경우도 토수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32개 정도의 격국으로 격국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격국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세분할 수 있습니다. 격이 패하는 건지, 국이 패하는 건지, 격국이 패하는 건지, 유격, 무용, 무용. 이것은 이게 용신이고 이게 상신이죠. 무격, 유용. 똑같습니다. 용신이고 상신. 원령 용신은 무격, 유용은 원령 용신을 쓰지 못하는데 상신은 있다. 이것은 그래서 격은 패하는데 국이 이루어지는 것. 팔자에서 격을 이루는 자는 주로 용신, 원령 용신이죠. 격국을 이루는 지는 주로 용신과 상신에 패하고, 격은 용신, 국은 상신. 용신이 충파가 없거나, 만약 용신이 충파가 있으면 상신이 와서 제하면 능히 용신이 다시 쓰임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격이 이루어지고, 상신이 충파가 있으면 충파하는 글자, 합하는 글자를 별도로 찾아야 된다. 국은 깨지는 경우 국을 다시 구하는 글자를 차지하죠. 이렇게 용신과 상신의 배합을 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격국이다. 그 다음은 격국의 수준 차이는 경중의 희기를 논하는 것. 격국에는 고저의 구별이 있죠. 고저. 급수법에서처럼 급수를 계산해가지고 고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그 격국의 팔자 구조의 격국의 그 영양 상태, 경중 이런 것들을 봐서 고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격국 수준의 고저를 논하는 것은 격국 본심 성패의 구응의 조합이 있다. 즉 유정, 무정, 유력, 무력, 그리고 신과의 배합이다. 격국 고저는 기뻐하는 것이 무겁고 가벼운지, 그리고 꺼리는 것이 무겁고 가벼운지를 논하는 것이 경중의 희기를 보는 것이다. 먼저 위치 전후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력, 무력, 유정, 무정, 유력, 무력 이 세 가지 전후를 보는데, 위치 전후에서는 역량의 대소를 위치 전후로 판단할 수 있고, 유정, 무정을 판단할 수 있고, 성패의 선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위치가 역량의 대소를 결정하는 것이죠. 위치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여지며, 꺼리는 것이 무겁게 되거나 가볍게 되거나 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거죠. 용신, 상신의 위치가 서로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투관했느냐, 진기인지 퇴기인지, 이런 것들이 유력,
무력을 정하는 거죠. 이게 역량이죠, 역량. 상신이 용신에 대한 재화의 위치 원근. 이것은 지금 역용의 격국에서 역용할 때 붙어서 재화해야 되겠죠. 이것은 순영. 그다음에 상신 좌지 및 투관. 이건 상신 자체 역량이죠. 상신 동주 상황이죠. 상신 용신에서 상신 기신 및 일주의 진기 태기가 역량의 대수를 결정한다. 상신 기신, 상신이 꺼리는 기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죠. 또 위치는 유정, 무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력, 무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유력, 무력. 이게 유력, 무력이죠. 용신, 상신의 위치가 유정, 무정으로 흐르는 방향을 정한다. 관년에 월인이 신약하면 관생인, 인생신, 향이 유정하다. 일주의 길을 보강한다. 살년에 월식이고 신약하면 신이 생식, 제살, 유형은 무정하다. 이것은 순용의 격국에서 기의 흐름이죠. 이것은 역용의 격국에서 기의 흐름이죠. 순용은 보시다시피 상신에서부터 용신으로, 용신에서 일주로 가고요. 역용은 일주에서부터 상신으로, 상신에서부터 용신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를 손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기가 보강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유정하다, 이것은 무정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일주의 기를 일주에게 도움을 주느냐, 일주의 기를 뺏어가느냐 하는 것이 유정, 무정이다. 또 격국 성패의 선후를 결정하죠. 년살 월체 시식이면 살격은 파격이 되겠죠. 그래서 손패, 재가 있으니까. 그런데 후에 식신이 있어서 다시 살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성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격에 살이 투출하면, 여기서는 지금 살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월에 재니까 제격에 살이 투출하면 패격, 식신이 있으면 성격이죠. 이 다음에 지금 살격이죠. 식년, 월살, 시재 하면 살격을 식신이 제하는데 시에서 재성이 살을 돕죠. 그래서 선성후패. 성격시키거나 구응하는 자는 뒤에 있어야 된다.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팔자가 아까 우리가 그 격국을 성립시키는
요소들을 갖고만 있어도 괜찮은 팔자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갖고만 있는 것, 그 다음에서는 그것이 성격시키는 글자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 격을 깨트리는 글자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것을 보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음을 받는지 아니면 이루어졌다가 도로 깨지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두 번째, 유력과 무력인데요. 유정과 유력인데요. 유정은 격국의 수에 합당하죠. 격국의 필요에 맞으면 유정. 격국의 수에 합당하고 기가 힘이 있으면 유력. 무정은 격국의 수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무력은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격국의 수에는 적합하지만 무력한 경우. 이렇게 무력이라고 해서 격국의 수요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 이거죠. 유정한 경우, 기신이 재가 있는 경우, 용신에 상신이 배합되고 그것이 합리적인 경우, 일주가 격국의 수에 합당한 경우, 격국의 수에 합당하다, 이게 유정인데, 유정은 이런 것이 해당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일주가 격국의 수에 합당한 경우 어떤 경우인지 생각을 해보면, 체용과 격용이 위배하지 않는 경우, 이런 말, 예를 들어 일간이 조후나 음양의 희용신인 경우, 여름에 출생했는데 일간이 수일간인 경우, 자체적으로 조후에 필요한 기를 일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본인의 본신의 역량, 아니면 본신의 타고난 사명을 달성하는 환경, 상태, 이런 것들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런 환경을 얻어낼 수 있다. 주변 환경이 어렵더라도 항상 잘 풀리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정, 격국의 수에 합당한 것. 유력. 유력은 유정 플러스 역량, 보유. 상신이 기신을 제하는데 유력하는 것. 상신이 용신에 배합하여 유력하는 것. 일주가 격국수에 합당하고 유력한 경우. 무정, 상신이 수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상신이 용신의 수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상신이 광왕하거나 과약한 경우, 상신이 일주의 수에 합당하지 못한 경우, 체희신과 격희신의 차이죠. 이게 불화하는 경우죠. 일주가 격국과 불화하는 경우, 일주의 신과 경신의 불화, 체용과 경의 무슨 같은 거. 무력한 경우는 수에 적합하지만 무력한 경우, 상신이 기신을 제하는데 무력한 경우, 상신이 제어하는데 무력한 경우, 다 격국의 수요는 적합하죠. 몸이 격국에 대해서 무력한 경우, 이런 것을 조합을 나눠보면요, 유정유력, 유정무력, 무정유력, 무정무력,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무정하고 유력한 경우,
무정한 경우는 앞에서 격국의 수요의 불합당, 이게 무정, 이게 유력. 격국의 수요는 맞추지 못하면서 힘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상신이 도리어 반작용을 일으키는 크다. 어떤 경우 보면, 어떤 경우냐면 귀신이 생활한 경우죠. 관격의 상관을 보는 경우, 상관은 관에 대해서 귀신, 관에 대해서 무정하고 격국의 수에 부당하죠. 아울러 상관이 생활하고 귀신이 유력한 경우죠. 그러면 이때는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인성이 도리어 인성의 역할을 못한다. 상신이 용신에 대한 경우죠. 인격의 상신, 관성을 쓰는데 인성이 왕하고 관성도 왕한 경우 관이 인에 대해 무정하고, 상신은 그러니까 인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무정하다는 거. 이때는 인경, 관중 하는 것이 좋은데, 뭐 인격인데 인이 가벼울, 하여튼 뭐 좋은데 도리어 인성이 왕하고 관도 왕한 경우, 이때는 인성을 돕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격국의 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력한 경우, 그러면 관이 더 힘이 있어서 계속 그 인성을 도우려고 하지만 인성은 그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관은 쓸데없이 일주를 극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관인은 서로 도움이 되려면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왕한 것이 필요하고, 모두 왕하면 상호 돕지 않고 도리어 일주로 향하게 되어 극하거나 소화불량이 된다, 이 말이죠. 격국이 일주에 대한 경우, 격용, 채용 이런 거를 나눠서 그 서로 조화 여부를 보는 거죠. 인격의 관을 용하는데 신화한 경우 격국이 일주에 대해서 무정하다. 그러니까 격국 일주를 돕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무정한 거죠. 일주는 이때는 약간 약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도리어 신왕무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왕무의. 유력하고 무정하고 무력한 경우, 격국 수에는 합당하지만 성격 요소는 구비되어 있는데 무력하면, 성격 요소가 무기력하면 상신이 일으키는 반작용이 강하다. 그러니까 아까는 귀신이 왕하면 상신이 힘을 못 쓰는 거고, 여기서는 상신이 무력하면 그 상신이 도리어 힘을 못 쓰니까 그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작용. 그래서 이것은 통변할 때 뭐 갖출 건 갖췄지만 실속이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변하기 쉽죠. 귀신이 무죄이지만 무력한 경우, 상신이 용신에 대해서 무정하지만 무력한 경우, 격국의 수에는 합당하지만 무력한 경우, 격국이 일주에 대해서 무정하지만 무력한 경우, 무정하고
경중의 희기, 유정무정, 유력무력의 작용의 결과는 격국 경중에서 표현된다. 격국 조합에 경중이 있게 되고 경중은 희기로 나뉜다. 용신과 상신의 경중희기. 주동하는 글자는 힘을 소모하는 자죠. 피동의 글자는 작용을 받는 글자죠. 주동해서 힘을 소모하는 자는 좀 무거워야 되고요. 피동적으로 작용을 받는 자는 가벼워야 되겠죠. 상신이 용신을 화하면 상신은 가벼운 걸 기뻐한다. 체용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체는 격이고 용은 상신입니다. 체가 용을 사용하는 거죠. 용은 체에게 복무하는 거고요. 체가 용을 위해서 복무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주가 체라면 원령용신이 용이고, 원령용신이 체라면 상신이 용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령용신 격이 상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는 없고 상신이 용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이다. 원령용신은 일주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고 일주가 원령용신을 위해서 복무하는 경우는 없다. 이제 체용은 동양 철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죠. 하극상은 불가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신이 용신을 화하면 상신은 가벼워야 되는 걸 좋다. 자, 정관패인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정관이 용신이고 인성이 상신입니다. 그래서 관성 용신을 인성이 화하는 거죠. 이때 관이 인이 가벼운 거 아니면 관이 가볍고 인이 무거운 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인성이 상신이기 때문에 가벼운 걸 좋아한다. 관중인경이면 인이 가볍죠. 상신이 격국의 수에 부합하고 기쁜 것이다. 반대로 관경인중이면 격국의 수에 불부합하고 꺼린다. 그래서 관격의 성격과 인성을 구비하고 있긴 하지만 그 관격과 상신 인성과 경중에 따라서 꺼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서 격국의 레벨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은 것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거죠. 심각한 경우에는 격이 깨지는 것 정도까지 낮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상신이 용신을 생하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생하는 거, 화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힘을 쓰는가. 여기서 상신이 용신을 화하면 힘을 소모하는 게 힘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힘이 빠지는 거. 상신은 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용신은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은 힘이 빠지는 것, 인성은 힘을 얻는 것. 그러니까 힘을 얻는 것, 이게 가벼워야 힘이 빠지는 것을 적절하게 소화해내죠. 그런데 생하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것은 좀 무거워야 자기 걸 덜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손 덜어내고 보태주는 손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천수에서 말하는 손익. 그래서 이때는 가벼운 거, 보탬을 받는 거죠. 덜어내주는 것, 보탬을 받는 것. 관격의 인성, 재가 상신인 경우. 그러니까 재는 관을 원래 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는 무겁고 관은 가벼운 거. 좋다. 극하면 상신이 용신을 제하면, 이것은 주로 역용이죠. 역용. 두 개는 순형입니다. 식신이 상신이죠. 살경식중. 물론 신강약이 반드시 먼저 따져봐야 되겠지만, 상신은 식신이죠. 식신은 무거운 거. 칠살은 용신이기 때문에 가벼운 거. 상신이 극제를 받는 경우, 극제를 받는 경우. 여기서는 칠살이 월령 용신, 즉 격이고요. 여기서는 칠살이 상신입니다. 격을 이루어주게 하는 글자죠. 여기 칠살격, 여기서는 식신대살, 식신격에 살을 휴대하는 것. 이때는 상신이 가벼운 거, 극을 받는 거니까요. 극을 영양 발을 못하게 누르는 건데, 이게 무거우면 안 되겠죠. 격국과 신의 경중의 희기, 체용과 경의 균형, 이런 거. 격국의 의양이 신이 무거운 걸 기뻐하는지 가벼운 걸 기뻐하는지 정하는데, 이것은 격국과 신의 유정, 무정을 체현하고 신의 경중이 격국의 요구에 부합한지 여부이다. 생을 받는 자, 인용신, 인상신. 인격국은 신경을, 몸이 가벼운 거. 인이 신을 생하는 거죠. 가벼워야죠. 관격 용인의 경우 신경이 기쁘고 관격 용과는 신충거린다. 그러니까 똑같이 모두 일주에게 유통하니까 일주는 가벼운 것이 좋다. 일주가 좀 어떤 룸이 있어야,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생해주는 걸 받아서 채울 수 있는 거죠. 덜어내서 채워주는 거죠. 인격과 무관하면, 그러니까 즉 인용신이나 상신이 아니면 신중이 좋다. 대부분 정관격이나 정제격이나 다 순용의 격이긴 하지만 몸의 영양을 소모시키고 마모시키는 격국이기 때문에 신중이 좋죠. 역용의 살경의 내용 말할 것도 없고요. 결론적으로 격국 경중은 격국 본신의 의양에 부합해야 되는데, 격국 본신의 의양이, 그러니까 인격은 일주 신이 가벼워야 되고, 기타 격은 신이 무거워야 되고, 이런 게 격국 본신의 의양이죠. 그래서 격국이 주가 되고 신이 주가 아니다. 격국 입장에서 신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죠. 신의 입장에서 신의 강약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재화의 실형과 평형과 실형.
용신, 상신 및 일주, 경주의 희기가 격국의 요구에 부합하고 재화가 적절한 것을 평형이다. 이게 완전히 성격된 상태겠죠. 무거운 것을 좋아하면 무거운 걸 따르고 가벼운 걸 좋아하면 가벼운 걸 따르며 평형으로 유통하면 격국의 병이 없고 원 격국이 높다. 예를 들어서 관격이 인성을 용하면 먼저 용신과 그러니까 관용신과 인상신의 경중희기를 보는데 이때는 상신이 용신을 화하는 경우 앞에 봤죠? 화하는 경우에 상신이 가벼운 것을 좋아하므로 관중인경이 좋다. 1번 관중인경. 두 번째 격국과 몸의 경중희기를 보면 인성은 용신이니까 용신의 상신인 경우에는 신이 약한 경우 기뻐한다. 따라서 관격이 인성을 상신으로 이용하는 격국은 관중인경신약 가장 높은 레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용신 상신 및 일주 경궁희가 수요에 불부합하고 재화가 부적절한 실형이다. 실형. 경중이 서로 반대되어 중을 무거운 걸 좋아하는데 무겁지 않고 가벼운 걸 좋아하는데 반대로 무거우면 오행이 실형이고 격국에 큰 병이 있어 원 격국의 레벨은 낮다. 예를 들어서 관격에서 인성을 용하는데 인이 가벼워야 되는데 인이 무겁고 또 재를 용하는데 생하는 경우, 이건 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생하는 경우에는 상신이 무거워야 되는데 도리어 가벼운 경우, 이런 거죠. 유정, 무정, 유력, 무력, 조합, 위치. 세 가지가 공동으로 격국의 경중을 결정하며 경중이 격국의 희기를 결정한다. 경중이 격국의 희기의 수에 부합하고 재화가 적절하면 평형이다. 평형으로 유통하여 원국과 원격국 레벨이 높다. 다만 행운에서 일단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고 싫어하는 것을 도우면 평형한 국세를 깨트리므로 격국은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을 변한다. 경중이 격국 희기 요구에 불부합하고 재화가 도리어 반대이면 실형이고, 그러나 행운에서 일단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고 좋아하는 걸 도우면 격국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변한다. 이런 것이죠. 말은 어렵게 했는데 내용 간단합니다. 일단 용신, 상신, 그다음에 신, 이 세 개가 있는데 팔자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귀신이겠죠, 귀신. 일단 신이 강해야 되는 거,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이 강해야 되고 용신과 상신이 서로 경중이 적절해야 평형이고, 그래서 운에서는 어디 한 군데에 기울어지면 그것을 도와야 된다. 기신을 강하게 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못하면 실형인데 운에서 이걸 도우면 안 되고 이것을 누르는 것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 다시 격국이 좋은 격국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